4월 위기설에 대한 얘기들이 요즘에 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들 많이 돌죠. 그 총선이 끝나면 건설업이 이제 줄줄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시중에 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선 총선이라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빅 이벤트죠. 어찌 보면은 뭐 대선만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 총선이 있는데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이 이제 무너진다는 건 이제 PF발 위기가 벌써 지금 2년 가까이 됐죠. 2년 동안 지금 계속 문제가 된다 했었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막고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 총선에다가 이 PF 위기가 딱 섞여가지고 이게 총선까지는 어떻게 지금 터지는 걸 막고 있는데 총선 끝나면은 어쩔 수 없이 터트릴 것이다. 뭐 이런 위기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이제 정부 관계자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죠. PF 대출 만기가 뭐 이때 4월에 막 집중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도나 봐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4월 위기설은 없다라고 이제 걱정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믿진 않죠. 왜냐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관계자들이 전혀 문제 없다고 했다가 터지는 사례들이 사실 많으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PF발 위기, 이 건설업의 위기는 꽤 오래됐어요. 이 레고랜드 사태 있죠.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된 게 어찌 보면 PF발 위기인데 이게 22년도부터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가을 직전이었죠. 가을 직전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요거 이제 사실상 모라토리엄 이제 안 갚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파산 선언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뜩이나 시장이 되게 위기감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이제 충격이 되게 컸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몇 조를 들여가지고 이 PF발 폭탄이 터지는 걸 한번 막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F에 대해서 되게 위기감을 계속 느끼는데 그게 1년이 지나가지고 또 터졌죠. 워크아웃, 태형건설, 자본 잠식, 주식거래 정지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주식거래가 이제 정지가 됐는데 뭐 워크아웃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건설사들이 사실 많이 당하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또 극복을 해가지고 또 다시 또 정상화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잘 사업을 최대한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릴 거 살리고 뭐 없앨 건 없애가지고 어떻게든 정상화시키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순차적으로 이제 이런 단계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또 이런 일도 터지다 보니까 이제 위기설이 계속되죠. 왜냐하면 태형건설도 업계에서 한 10위권 정도 되는 꽤 큰 건설사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면 앞으로 줄도산한다 이런 우려가 생겼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끝날 듯 안 끝나는 고금리, 기업이자 고통이 더 커진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500대 건설업이면 사실 뭐 건설업들 중에 이제 대다수죠. 감당 가능 기준금리가 얼마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00개 정도가 이제 응답을 했으니까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여기 보면은 현재 기준금리가 3.5죠. 근데 3.5보다 아래만 버틸 수 있다라고 말한 곳들이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버틸 수 없는 상태인데 꾸역꾸역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곳이 열에 8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여유 있다라고 말하는 곳들은 열에 2곳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임계점을 이미 넘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 건설업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죠. 건설은 기본적으로 금융과 대출을 끼고 사실상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말고는 건설업에 실체가 없어요. 다 기계, 뭐 장비 다 빌리는 거고요. 토지도 다 빌려서 사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돈을 회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권하고 엮일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은행들이 많이 했다가 이제 금융위기 때 한번 호되게 당한 다음에 1금융권에서는 약간 조금 안 했어요.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2금융권이나 아니면 뭐 이제 증권사 쪽에서 다시 한번 호황 때 많이 좀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번에 좀 터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아요. 실제로 지금 증권사 쪽에서 가장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보면 이제 쭉 늘어나가지고 작년 가을 기준으로 134조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드러난 것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뭐 200조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찌됐든 뭐 그걸 떠나서 연체율이 중요하겠죠. 이자를 잘 내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증권사 물론 뭐 비중이 막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증권사 쪽 보면은 연체율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들도 이제 대출을 많이 해줬죠. 근데 여기도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야 이제 터질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건설사가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제 금융권으로 이제 위기가 이제 전이 되는 것이고, 그럼 금융권에서 못 버티면 이제 금융위기가 오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어떤 큰 또 파도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한 번 또 전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작년이었나 이제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어놓으신 분들이 막 그때 화들짝 한번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 새마을금고가 이제 금융감독원의 이제 감독을 좀 안 받는 회색지대에 있었던 뭐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PF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F 쪽에서 연체가 시작되니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만 하더라도 이때도 저금리였죠. 이때만 해도 연체율이 거의 2%가 채 안 됐었는데 쭉 늘어나가지고 최근에는 6점 후반대 뭐 7%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2년 만에 연체율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 한번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2010년, 2009년, 10년 그 금융위기 터졌을 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때도 실제로 저축은행발 금융위기 뭐 사태, 막 뱅크런 사태 터지면서 막 돈을 막 빼내려고 은행 가서 내 돈 뺀다고 막 새벽부터 줄 섰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재현이 됐었던 거죠. 실제로 연체율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서 실제 그때 그 새마을금고들 중에 몇 개 지점들은 막 통폐합을 하기 시작하고 막 폐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보호 안 되는 거 아닌가 겁난다고 하면서 막 돈을 뺐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도 뭐 잠깐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금융권 중에서 약간은 좀 부실의 위험성이 있는 곳들, 뭐 그런 우려가 있는 곳들은 돈을 좀 안 맡기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또 이게 그냥 사람들이 돈을 빼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도 지금 돈을 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자를 높게 못 주는 상황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가 1금융권하고 비슷하면은 굳이 뭐하러 2금융권에다가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서 수신 잔액들도 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이제 결론만 말하면은 저는 위기설은 항상 이제 설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아마 설로만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우선 지난 9월에도 한번 위기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위기설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9월에 한번 진짜 금융위기, 특히 PF발 금융위기 터진다라고 하면서 한번 시장에 한번 들썩거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우리 잘 대응하고 있고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9월에 위기 안 온다고 아예 그냥 확실하게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6월, 7월에 막 계속 위기감이 막 고조됩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 없이 23년 9월이 넘어갔고, 그러면 이때 9월 위기설이 끝나니까 이제 위기는 해결됐구나 이게 아니라 요때에서 살짝 지나가지고 이제 10월 지나서 11월쯤 되니까 이제 4월 위기설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위기설이 또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24년 4월 위기설 하니까 뭔가 또 이제 총선이랑 엮여가지고 왠지 좀 그때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 4월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3년 4월에도 위기설이 있었고 9월에도 위기설이 있었고 다시 4월에 또 위기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설이라는 건 사실 설인 거고 아니면 말고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위기설은 계속 나오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위기가 없다라고 생각할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시장은 불안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기설도 설에서 점점 이제 커진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건설 회사를 다녔었고 이제 나름 업계에서 이제 1위 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 건설업의 그래도 생리나 이런 걸 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설업의 위기가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될까를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신입사원 때였죠. 이제 금융위기 때의 건설업은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그때만한 정도의 위기가 과연 지금 오려면 이 대형 건설사에서 위기가 와야 됩니다. 이 대형 건설사라는 거는 어떤 수준을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건설사들, 내가 들어본 그 건설사들 있죠. 누가 말해도 다 아는 그 브랜드의 그 건설사들에서 위기가 와야지만 사실 위기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업은 특히 더 상위권 업체 쏠림이 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건설업이라는 건 특히 이제 시공 능력 평가라는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액을 가지고 이 건설사의 규모를 좀 가늠을 하는데 업계 1위가 지금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하고 한 20위권하고 10배 차이가 나요.
1위랑 20위면은 그냥 이렇게 쭉 뭔가 이렇게 비례로 작아지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1위랑 한 15위, 16, 17, 18, 19위 뭐 이렇게 합치면은 거의 1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위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1, 2, 3위가 다 크고 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급격하게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거기다 1위랑 10위의 차이도 5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위, 뭐 20위가 무너진다, 위기다라고 해가지고 야 시장이 이제 큰일 났구나 말하기에는 저 상위권 업체들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1위에서 10위를 다 합친 금액 있죠. 뭐 금액 가지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이거라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10개의 회사와 11위부터 60위까지 그러니까 50개 회사죠. 50개 회사를 합친 규모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위 탑 10 그리고 탑 10도 아니에요. 사실 빅5라고 부르는데 한 5개 정도? 빅5 정도가 사실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뭐 아주 큰 무리는 아닐 정도로 규모 차이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 상위권의 업체들이 흔들흔들 하면은 정말 이 건설업에 큰 위기가 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주요 대형 건설사 영업 이익률 같은 것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22년 대비 23년이 조금 뭐 줄어들긴 합니다. 줄어들기는 하지만 GS는 이제 사고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업이익이 막 적자나고 막 그러긴 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영업이익률이 나오긴 나와요. 건설사 올해 영업이익률이 1%대라고 하면서 잿빛 전망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대형 건설사들, 초대형 건설사들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곤 있지만 이익은 좀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금융 리스크인데 이득을 내 가지고 이자를 낼 수는 있는 상황. 거기다가 또 이제 다들 대부분 대형 그룹사 소속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룹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형 건설사 중에서 뭐 위기감이 안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뭐 이제 PF 쪽에서 이제 보증을 서 가지고 이제 보증 규모액이 뭐 몇 조짜리 되는 그런 대형 건설사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태형 건설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보증 규모가 뭐 적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위기는 사실 이제 중소건설사의 위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지방건설사의 위기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물론 뭐 특정 그룹의 특정 건설사들 몇 개가 뭐 힘들다 하고는 있지만 그룹에 연관돼 있는 건설사들은 사실 재무적으로 좀 많이 튼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는 건설사들의 위기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건설업 관련해서 위기설이 나왔던 게 지금 뭐 한두 해 있었던 게 아닙니다. 4월 위기설 없다. 뭐 10위권 건설사들 유동성 위기는 뭐 전혀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게 상위권 건설사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쪽은 좀 탄탄하게 좀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는 총재죠. 이창용 총재도 PF 4월 위기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기자가 뭐 질문을 했었나 봐요. 근거가 뭐냐라고 거꾸로 반문을 하고 싶다. 뭐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위기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 위기를 잘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터진다는 근거가 뭔지 거꾸로 물어보고 싶다라고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년 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PF라는 걸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느낀 게 2년인 거지 관리는 사실 더 먼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부가 2년 이상 대비를 하고 있었고 잘 컨트롤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 중에는 아무래도 상위권 건설사들이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이쪽은 잘 버티고 영업이익에서 어쨌든 돈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게 금융위기까지 갈 정도의 리스크이겠느냐 보기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거기다 아까 이제 증권사 쪽이 연체가 가장 높기 때문에 증권사 쪽에서 좀 터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증권사들도 뭐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비를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정부 당국에서 증권사 쪽에다가 야 너네 지금 손실 날 수 있으니까 충당금 많이 쌓아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 실적이 보면 막 희비가 갈리고 있는데 증권사들 보면 이제 하나증권이죠. 하나증권도 보면은 이제 1237억이죠.
1237억의 충당금을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당금은 이제 말 그대로 사고 터지면 이걸로 메꾸려고 미리미리 이제 보험처럼 돈을 좀 쟁여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22년 대비 23년에 이제 거의 1,000억 정도를 더 넣은 거죠. 다른 곳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미리미리 좀 쟁여놓고 대비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안 터지게 잘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터진다고 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에 위기까지 오지 않도록 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른 금융권들도 충당금 쌓으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겠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2월, 3월 때 뭐 정리를 하긴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사들 같은 거 보면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실 PF를 좀 정리를 하겠다. 그럼 뭐 당연히 뭐 경매나 공매 같은 것들로 뭐 나오겠죠.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사업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공매로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처분이 되면서 다시 한번 뭐 뉴스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를 뭐 이제 총선 전에 하긴 좀 정부가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밀어놨다, 뭐 이거는 뭐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터지겠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위기설이 진짜 위기가 될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지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맞을 텐데, 이 PF가 아까 말한 대로 134조가 지금 엮여 있다면 어떻게든 이게 사업이 돼야지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려면 결국에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경기가 살아날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이제 건설사들도 사실 어떻게든 자구책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견사랑 대형사,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상위 탑 클래스랑 그 중간에 있는 데랑 조금 입장차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리만 봐도 알 수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조금 위기감이 느껴지는 그런 업체들, 약간 그런 군에 속한다 라는 느낌만 들어도 금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상위권, 아까 말한 탑 클래스 쪽들은 이제 이자가 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조달이 사실 쉽지 않은 곳들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수주도 잘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건설사가 뭐 폭리를 취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원가율이 거의 95%를 이제 돌파하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수주를 해봐야 사실 남는 게 별로 없고요. 수주 잘못해가지고 좀 손해라도 보면은 가뜩이나 힘든데 지금 완전히 그 회사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정말 수주를 꺼려가지고 되게 가려가지고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3년 대비 24년이 1월 수주액이 또 유독 떨어지죠. 평년 대비도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이제 BIS 지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자동차랑 반도체는 좋다, 나머지 뭐 다 안 좋고 특히 건설업은 한겨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60, 70 정도 된다고 보면은 건설업은 유독 지금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더 지금 건설업은 안 좋고, 그리고 지금 고금리의 영향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감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PF를 이제 계속 연장하고 만기를 또 이제 상환하고 하는 것들 자체도 지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뭔가 건설업 회복되는 게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기설은 계속 되지 않을까. 위기설의 얘기는 이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기가 온다면 아마 다른 곳에서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위기라는 건 보통 예상 못한 곳에서 오기 때문에, 뭐 위기가 온다면 다른 곳에서 올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건설업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 그렇다 보면 또 위기설은 뭐 4월이 지나면 또 뭐 7월, 9월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설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